반갑습니다. 구대성입니다. 전산회계 1급 100회 문제 재무회계 파트 1번부터 8번까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1번. 다음 중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볼게요.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죠.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한다가 맞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추정에 의한 데이터죠. 대손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 못 받을 것이라 가정한 돈이죠. 충당금 가정한 돈이고, 감가상각비도 시간에 따라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졌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정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 회사에 대한 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3번.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재무제표 자체가 돈으로 표시하잖아요. 돈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거의 다죠. 4번. 재무제표는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A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가, 예를 들어 A 회사가 정비업이라고 할게요. A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그 해의 정비업의 수준은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전반에 관한 정보는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회계 처리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기품을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는 뜻이죠.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은 과소가 되었고, 비용은 처리해야 하면 안 되는데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은 과대가 되는 거죠. 비용이 과대가 되면 수익은 당연히 과소가 될 거고, 수익이 과소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익도 작아지겠죠. 이익이라는 것은 자본 항목이죠. 자본의 항목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산이 줄던가 또는 부채가, 자본이 줄었으니까 이렇게 그림 볼까요? 그림 본다면 여기가 자산이죠. 여기가 자본인데 자본이 줄게 되면 부채가 늘던가 아니면 자산이 줄겠죠. 근데 현재는 이제 자산이 줄는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정답은 얘네들이 전부 다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무물산의 일기 재고자산에 대한 내역이다. 선의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일단은 문제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버리세요 라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거. 버린다는 말을 좀 과하게 이야기한 거고, 사실은 나중에 푸세요 라고 하는 말이 맞죠. 왜냐면 회계 1급은 시간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맞죠? 시간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문제는 나중에 푸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볼게요. 매입 3,000개 곱하기 300원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매출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만큼 팔았죠? 팔았죠. 500개 매출이 되었고, 이 단가는 매출 단가예요. 이 단가는 매출 단가고, 그러니까 매출은 500개에 500원으로 나갔는데, 여기에 500개에 얼마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원가를 적어야 돼요. 얘가 이제 매가고요. 얘가 매가고, 얘가 매가고, 얘가 매가죠. 매가. 매출 가격. 매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다 원가예요. 다 원가. 요거 위로 좀 적을게요. 기초 재고가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 모양상 여기 적을게요. 3,000개에 300원. 이렇게 되죠. 300원. 여기 처음에 이제 500개가 나가요. 500개가 나갑니다. 당연히 얘가 먼저 나갔겠죠. 선의선출법이니까. 조금 이따 적을게요. 그 다음 또 매출이 몇 개가 되냐면 1,500개에 단가 얼마가 되겠죠. 원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된다면 1,500개, 이건 안 적어도 돼요. 1,500개 곱하기 600원, 600원. 얘는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혹시 매출 총이익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원가잖아요. 원가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럴 때는 필요한데 지금은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매입 여기죠. 자, 2,000개. 자, 2,000개가 매입이 되었다가 그때 단가가 400원이다. 또 매출했네요. 이번엔 500개. 500개 매출이 일어났고 이때 원가는 몰라라는 거고 이때 매가는 이렇게 500개 곱하기 500원이다. 사실상 이제 매출에 관련된 이 단가 매가는요. 이 문제에는 필요가 없죠. 이 문제에는. 선의선출법에 의하면 이 3,000개 중에서 500개 나갔을 거고 300원. 그러면 2,500개 남았으니까 그 중에 1,500개가 나갔으니까 얘도 300원. 선의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갔죠. 여기 500개도 여기 남은 애가 500개가 됐죠. 여기도 300원이 되겠네요. 남은 놈은 이제 얼마가 남았느냐. 지금 여기가 이제 2,500개네요. 남은 놈, 기말 재고는 원래 이제 여기 적어야 되죠. 여기 적어야 되는데, 여기 적어 볼게요. 500개 중에서, 여기 500개 남았으니까, 500개 중에서 300원 남았고, 그 다음 요 2,000개 중에서 400원이 남았죠. 시간이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500개 곱하기 300원, 그 다음 2,000개 곱하기 400원. 정답은 95만 원이 되네요. 정답은 4번. 문제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후이선출법, 선의선출법, 평균법 어떠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다 시간은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기는 문제 이렇게 표현할까요? 넘기는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 회계 1급 여러분들 풀어보셨겠지만 시간 좀 모자라지 않나요? 그렇죠? 회계 2급에 비해서.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인식 기준이 아닌 것은 자,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서 I, C, B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I, C, B. 약간 욕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맞죠? identity. 식별이라고 하죠. 식별. control. 통제라고 하죠. 통제. benefit. 효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 세 가지, 식별, 통제, 효익이 키워드가 됩니다. 식별, 통제, 효익. 여기서 말하는 이제 효익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존재 가능성.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요거 가끔씩 나오니까 좀 기억합시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단기 중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관련 자료이다. 기말 회계 처리로 적절한 것은 취득원가 200만 원짜리의 단기 보유 목적. 얘를 뭐라고 하죠?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기말 공정 가치는 240만 원이다. 200만 원을 240만 원으로 평가 이익 잡으면 되죠. 이렇게 잡으면 되네요.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다 맞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대원가 180만 원짜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하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죠.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공정 가치는 170만 원이다. 줄었네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 잡으면 되죠. 얘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 했네. 틀렸다 맞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해당 자산을 넣던가 빼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익은 일단 오른쪽이고 손실은 왼쪽이 됩니다. 원래 문제 출제 의도자가 얘를 좀 문제를 조금 더 잘 내려면 뒤에 하나 더 적는 게 좋죠. 사실은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이 얼마 있다.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이익부터 먼저 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조금 더 고난이도 문제고 현재 문제는 여러분들 쉽게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6번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연수합계법에 의하여 2000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좀처럼 잘 나오지 않는 연수합계법. 항상 시험에는 95% 정도는 정의법 아니면 정률법이 나오죠. 여기 연수합계법이 나왔네요. 연수합계법. 얘는 이제 공식을 외우셔야 되죠. 일단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 이렇게 표현하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 3 더하기 2 더하기 1분의 내용연수의 역순 공식 적고 있는데 얘부터 적었네. 그러니까 내용연수 합 분의 내용연수 역순입니다. 순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뭐냐면 취득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뺀 거죠. 그림으로 그리면 얘가 이제 취득 금액이라고 했을 때 잔존 가치가 있겠죠. 잔존 가치는 감가상각이 끝나고 나서라도 남아있는 가치를 잔존 가치라고 하고 얘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서 빠집니다. 최대 원가가 이제 6천만 원이기 때문에 6천만 원짜리의 기계장치를 샀는데 얘는 10%, 즉 600만 원이 잔존 가치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액이 5,400만 원이 되네요. 현재 문제에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5,400만 원이 되고 내용연수의 합계라는 것은 3년차, 2년차, 1년차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하면 되고 내용연수 역순이라는 것은 1년 차이는 3, 2년 차이는 2, 1년 차이는 1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400만 원의 반이네요. 정답은 2,70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요거 공식이고 숫자를 넣은 거고 연수합계법은 가끔씩 나오는 친구이므로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라면 과감하게 패스. 자, 7번 문제입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화폐성 자산과 화폐성 자산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거 가지고 보통 문제에서 장난치는 부분은 세무 1급 가야 나오고 이 회계 1급 파트에서는 이 단어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것은 목적이 돈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돈이 아니고 그 돈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얼마라고 돈이 확정되지 않은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고자산.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판매 금액이 계속 변동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유형자산. 목적이 돈이 아니죠. 사용할 목적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화폐성 자산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출채권이 됩니다. 매출채권. 얘는 얼마를 받을 것이라는 확정된 돈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다라고 찍죠. 그래서 얘가 만기 보유증권도 하나 더 들어가요.
이에 반해서 매도 가능 증권은 비화폐성 자산이다. 돈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굳이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세무 1급 가야 조금 외우는 파트가 나와요. 그 외화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뭐 할 때 나오는 단어. 어쨌든 유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 맞습니다. 맞고 얘도 맞고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주는 자산이다.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자산의 뜻이죠. 효익을 제공하지 않는 건 부채, 효익을 제공해주는 것은 자산. 그에 대한 뜻이기 때문에 얘도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이 문제는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을 우리는 재고 자산이다 라고 하죠. 자산. 자, 쉬운 문제. 첫 번째 8번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구하시오. 아까 그 그림 그렸던 거 그대로 한번 다시 따볼게요. 이 공식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요거 찍기 전에 회계 2급 100회를 찍었거든요. 회계 2급 100회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상품, 재고자산. 여기 재고자산의 상품이니까 재고자산이라 안 하고 상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여기가 기초, 단기, 기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상품이 나가는 거래. 상품이 나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매출 원가. 또 상품이 나가는 거래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 현재 문제에서 없으니까 안 적을 건데 나가는 거래는 다 여기 적으면 됩니다. 타계정 거래라는 것은 대변의 상품이라고 적고 차변에 뭐 예를 들어서 접대비 뭐 이런 식으로 판매 목적 이외로 나가는 것을 타계정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잘 나오지 않죠.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매출액. 아까 우리 선의선출법 할 때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매출 원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매출 총이익이랍니다. 있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회계 2급에서 더욱더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입니다. 숫자 그대로 넣어볼게요. 기초상품은 500만원. 여기 500만원이고 매입 운임이 뭐야? 살 때 들어갔던 비용으로서 얘를 우리는 상품이라고 하죠. 살 때 들어간 비용이니까 매입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넣는 것이 맞죠. 20만원. 통일하기 위해서 500도 이렇게 적을게요. 단기 매입액은 여기에 플러스 200. 기말 상품 재고액은 여기에 200. 매입 할인은 살 때 직접 상품을 까준 거죠. 빼기 10 이렇게 하면 되죠. 매출원가는 상당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차변과 대변의 합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차변의 합은 71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도 710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200이니까 얘는 매출원가는 510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인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여기 510의 매출액의 매출 총이익 이런 문제도 물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금일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